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배뇨 기능도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약간 나이가 들면 약간 소변이 새는 방향으로 가거나 소변을 좀 더 자주 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밤에 자다가 계속 이제 소변 보러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심한 분들은 저는 한 1시간에 한 번씩 깨신다는 분도 본 것 같아요. 아까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가시면 꼭 앉아서 자세로 기회가 오겠죠.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좀 갱년기 증상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표는요,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표거든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보면은 5점 이상 10점 이상 하는데 해당되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다. 나이에 의한 변화랑 갱년기의 변화를 좀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심지어는 생리가 안 끝났는데도 이거에 들어있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걸 한번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목은 안면홍조예요. 갱년기가 되면 이게 좀 많이 나타나요. 제일 궁금한 게 안면홍조는 그럼 갱년기 때 왜 생기는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선생님?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몸의 난소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저하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스트로겐 농도에 따라서 뇌의 시상하부가 체온 변화를 조금 이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좀 많이 낮아져 버리면 그 시상하부가 어떤 체온 변화에 따른 굉장히 민감한 변화를 느끼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기온 변화나 아니면 체온 변화에도 민감하게 많이 덥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열감이 드는 거죠. 왜 얼굴에만 나타나고 이게 또 다른 기전이 있을까요, 선생님? 체온이 올라갔다고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항상성,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니까 체온을 다시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몸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피부가 얇은 곳에 있는 특히 이제 얼굴이나 이런 상체 쪽의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땀이 배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땀이 배출되고 하면 발한도 많이 생기고 홍조도 생기고 약간 덥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갱년기도 어떤 사람 못 느끼잖아요. 어떤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활 환경도 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든지 카페인, 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신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혈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발한이라든지 홍조 증상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우나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목욕탕 가서 뜨거운 곳에 이렇게 좀 몸을 담그고 있는 걸 좋아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운동은 갱년기 때 안면홍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혈관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홍조가 발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체중도 좀 많이 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체중 조절 역할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죠. 저는 이제 오늘도 갱년기 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래요. 나는 외모는 변화가 없는데 방광 증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에요, 근육. 의외로 나도 모르게 근육 소실이 많아지거든요. 체질량 지수 같은 거 꼭 재시고 근육량 함량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걸 모티베이션, 동기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맞아요. 유산소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다 많은 분들이 좀 근력 운동을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근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손실이 안 일어나도록 좀 그런 적절한 웨이트 병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 운동 하지 마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벽을 대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것도 꽤 많이 효과를 주니까 그런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홍삼이나 석류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조금 뭐 구조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뭐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뭐 기호식품 정도 드시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식품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드시면서 간혹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뭐 사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드시되 그런 부분 때문에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증상이 있으시면 초음파 같은 거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사시면 홈쇼핑이나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묶어서 사시잖아요. 네. 처음엔 참 열심히 드세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한 달치를 먼저 사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으면 그걸 이제 길게 드셔야지 잔뜩 사가지고
한 달치 할인이 잘 안 되잖아요, 원장님. 할인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사야죠, 친구랑. 아, 네. 같이 사서 나눠서 쓰시라.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서 이렇게 혼자만 먹지 마시고 그 같이 사셔가지고 같이 나눠 드신 다음에 맞는 사람이 더 먹는 쪽으로 하는 걸 더 권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원장님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사실 승마 아닐까 싶어요. 약국에서 회민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보통 많이들 드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이제 그 호르몬 치료 부작용 얘기가 나오면서 이 보완 대체약의 그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그 중에 조금 근거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보완 대체약 중에는 이 호르몬 치료를 대체한 정도는 되는 게 있진 않아요. 많이들 드시는데 증상을 약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호르몬 치료의 장점이 뭐 골다공증 아니 뭐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이런 치료에는 약간 약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길게 먹는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먹고 그런 계통은 저는 좀 이제 나이 더 드셔서 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급격할 때는 급격한 거에 맞는 치료가 좀 더 유리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게 민간요법 중에 매일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기계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선생님? 두루뭉술하고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스트레스 관리하면 아무래도 명상이라든지 요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긴 하는데 폐경 여성분들은 약간 수면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열감이라든지 소변 증상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을 어느 정도 좀 취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적정 수면 시간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열감이 심하다 하면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소변 증상이 좀 있다 하시면은 방광 기능 관련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갱년기가 되면 왜 불면증이 많이 생길까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에서 분비가 좀 감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런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야지 일단은 수면 개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깨지 않고 수면을 유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 계속 잠에서 깨고 얕은 수면을 계속 좀 주무시게 되다가 새벽에 주로 일찍 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왜 갱년기가 되면 불면증이 좀 많아질까요, 선생님? 앞서 말한 멜라토닌이랑 더불어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또 열감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자다가 열감이 훅 올라서 또 깨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면에 방해를 받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또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약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배뇨 기능도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약간 나이가 들면 약간 소변이 새는 방향으로 가거나 소변을 좀 더 자주 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밤에 자다가 계속 이제 소변 보러 그렇죠.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심한 분들은 저는 한 1시간에 한 번씩 깨신다는 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변 보러 깼다가 다시 누워서 잠시 이제 잠들었다가 다시 깨고 약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얕은 수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약간 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밤에 화장실 가신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가시면 꼭 앉아서 완전히 방광을 비운다는 자세로 아랫배를 좀 눌러서 소변을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숙면을 좀 더 취할 수 있을 기회가 오겠죠. 또 그런 부분들 말고도 나이가 들고 나면 조금 만성 약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뭐 네. 우울감 때문에 또 약을 드시기도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게 되는데 그런 약도 약간 좀 배뇨 기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처방전을 드리면 유방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고 말을 하세요. 근데 의외로 고혈압 약이나 소화제나 이런 약 중에도 불면증과 관계된 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좀씩 보면서 나한테 맞는 약을 드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